변호사님, 저 사람 진짜 피눈물 나게 하고 싶어요. 감옥에 넣을 방법은 없나요?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배우자의 의도를 알게 된 순간 당장이라도 상간자 회사에 찾아가서 뒤집어 엎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내가 명예훼손 전과자가 되고 상간자한테 합의금을 물어줘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법제도 아래에서 상간자를 가장 잔인하고 합법적으로 파면시키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상간자의 경제력과 사회적 신용을 무너뜨리는 실무 전략을 적나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간자를 피눈물을 흘리게 하려다가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케이스부터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상간자의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SNS에 폭로하거나 찾아가서 손대거나 이렇게 폭행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인 제공자라 하더라도 우리 법원은 이런 사적 제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서 정당행위라든지 정당방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간자가 이를 빌미로 요즘에는 민사소송까지 건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상간녀 소송으로 받을 위자료보다 명예훼손으로 물어줘야 될 위자료, 벌금 이런 것들이 더 커져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집니다. 합법적 복수의 제1원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사 형사상 약점이 없는 상태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간자가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민사소장 송달과 지속적인 피고 지위의 압박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상간자의 주소지나 직장으로 소장 복사본을 발송합니다. 상간자가 부모님과 동거 중이거나 회사에 또 근무 중이라면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 이라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사회적 매장과 심리적인 공포가 시작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하는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보통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 그럼 몇 천만 원 주고 치우면 그만 아니냐 그 돈 갖고 되겠냐 라고 하겠지만 진짜 복수는 그 위자료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상대방의 일상을 법적으로 계속 얽매이게 만드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는 법적으로 인정된 불륜행위자, 불법행위자라는 낙인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무를 아는 변호사들이 활용하는 핵심 테크닉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결 후 집행 단계에서 급여 계좌 압류입니다.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간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틴다면 곧바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은행 계좌가 동결되는 것은 물론 직장급여 일부가 압류 처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격리팀, 법무팀에서 압류 통지가 날라오겠죠. 그러면 상간자의 직장 내 사회적 신용은 사실상 매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를 활용한 자멸 유도입니다. 법률상 부정행위는 내 배우자랑 상간자가 저지른 공동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나한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면 상간자는 내 배우자를 상대로 우리가 같이 했으니까 1,000만 원을 내놔라 라고 민법 425조에 따른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혼은 하지 않고 가정은 유지 중이라면 소송 과정에서 구상권 포기 조항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법적 판결을 통해 상간자가 배우자한테 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독박을 씌우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자와 내 배우자는 서로를 원망하면서 원수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증거의 적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관계 현장 사진, 모텔 안에서 찍은 사진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오해를 하시지만 민법상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밤늦게 주고받은 보고 싶다, 사랑한다 같은 연인 간의 대화, 단둘이 숙박업소 여행 다녀온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다정한 스킨십을 나누는 사진만으로도 부정행위는 충분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 핸드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하거나 위치 추적기를 달거나 흥신소를 통한 불법 도청을 하거나 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역으로 내가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방법보다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 제출 명령 제도들을 활용해서 카드 이용 내역, CCTV 영상, 스타컵 발급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을 3가지 핵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적 폭로는 명예훼손 처벌을 받으므로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 두 번째, 위자료 청구와 함께 급여 압류, 구상권 차단으로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가한. 세 번째, 스파이 앱 등 불법 증거 대신 법원의 사실주의 신청을 통한 합법적 증거를 확보한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당장은 피눈물이 나고 괴로우시겠지만 지금 무너진 것은 감정이 아닌 냉철한 법적 전략입니다. 무너진 자존심과 상처를 법적으로 당당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현재 상간자 소송이나 증거 수집 절차로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결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이혼 전문 변호사 이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